지난 봄 5월에 저희 SBS 전망대가 지난해 7월에 자살로 사망한 공군 고 김지훈 일병 얘기를 아버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망 전에 있었던 부관의 가혹 행위와 부대 책임자의 부실한 관리는 여전히 외면된 채 군 당국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단순 자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사건이었죠. 아버님의 눈물겨운 노력이 결실을 맺은 덕분일까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8월 14일에 고 김지훈 일병이 재심 결과 순직 처리가 됐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는 처벌을 받았을까? 글쎄요. 엊그제 방송된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 김지훈 일병 아버님과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나와 계시지요? 네. 예. 저희 제작진도 5월 있었던 인터뷰 이후에 계속해서 이 사건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김지훈 일병이 순직 처리됐다는 뉴스 보고 그래도 아버님 슬픔이 좀 덜지 않았을까, 좀 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했었는데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네, 먼저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제 개인으로 봐서는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랫동안 이 순직을 갈망해오는 여러 유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오히려 이분들께 좀 미안하고요. 사제에 저 같은 처지에 놓인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소식을 빨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 순직 처리 뉴스 나온 걸 살펴보면요. 그 대부분 기사들이 순직 처리됐다. 그리고 그 반응도 잘 해결됐다. 요 정도만 나왔더라고요. 근데 책임자 처벌이나 사건 실체에 대한 규명 이런 얘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처음 심사에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재심에서는 이게 결과가 바뀐 거잖아요. 달라진 이유를 공군 쪽에서 정확히 좀 밝힌 겁니까? 제가 그 순직 결과와 관련해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고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그 8월 14일 날 순직 통보한 다음 날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네. 그 1차 때나 이번에나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여전히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1차 때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을 굳이 찾는다면 1차 때는 모든 원인을 제 아들의 입대 전 정신병에다 두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주거의 입장에 서서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서 간단히 이렇게 바꾼 그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사람들은 죽은 제 아들을 또 죽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 살아있는 부관 한중희하고 허단장을 살리기 위한 어떤 속보이는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순직으로 결과가 바뀌었으면 그 앞에 뭔가 또 밝혀진 것도 있어야 이게 논리상 맞는 얘기인데 말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 사망 원인과 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가 전혀 없었던 겁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순직을 결정하는 데는 국방부의 어떤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혹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직이 결정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가혹행위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 이 공군에서 요번에 순직 결정을 내리는 게 너무 서두르고 있지 않는가.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한 거는 한중희 가혹행위하고 허단장의 직무유기를 어떻게 하든 찾아서 그런 내용을 진정서에 담고 또 매주마다 제가 공군본부에 관련된 서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좀 참조해서 이렇게 제대로 수사를 하고 제대로 심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 나타난 그 신문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사 중이라고 그 사람들이 하니까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면은 청취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데인데요. 그 아버님 그 말씀 중에 그 원인 제공자 두 분이 나왔습니다. 한중위 그리고 허단장 얘기가 나왔는데 고소장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징계를 받았다거나 어떻게 처리가 됐다거나 그런 얘기는 들으신 적 있나요?
전혀 이런 얘기도 역시 들은 바가 없고요. 이 부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네네. 제가 6월 2일 날 그 공군본부에서 온 검사하고 진정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중희하고 허단장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니 그때 검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고소장을 제출해라. 처벌을 원하면 고소장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6월 9일 날 고소장을 제출했죠. 하셨죠. 예. 네, 그다음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아직 연락이 없다가 네. 지난 8월 14일 날 그 기자회견에서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 한중희는 형사 입건을 하고 허단장은 비진정인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분명히 이 사람들을 처벌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근거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사건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때 제가 작년 7월 달부터 올 1월 말까지 그 순직이라는 미끼로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이에 네. 한중희는 3호전대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곳으로 옮겨갔고요. 예. 허단장은 공군본부로 옮겨갑니다. 예. 제가 알기에는 그 3호전대라고 하는 데가 대통령 비행기를 관리하는 곳인데 이곳에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게 징계가 네, 아니라 그러면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기무사에서 신원 조회도 하고 네. 또 공사 출신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데 한중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학사장교 출신이에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허단장 이분도 공군본부로 가가지고 4월 달에 올 4월에 진급을 하죠. 진급하는데 그 위치가 예. 그 감찰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찰실이 뭐 하는 곳이냐면 진정서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곳이죠. 정말 이 경우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예, 조금 자리가 좀 이상한데 오히려 더 좋은 자리로 옮기거나 승진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도 좀 짚어볼게요. 그 주말에 저희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우리 고 김지훈 정장 얘기가 나왔는데 좀 충격적이었던 게 군 수사당국이 재심 과정에서 김지훈 일병의 초중고 생활기록부 그리고 대학교 성적표까지 죄다 가져와서 조사를 했다면서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네, 그랬죠. 네. 그때 이것도 사실은 6월 초에 이제 국방부 조사관을 제가 만났는데 그때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들의 어떤 성장 과정 전체를 좀 알고 싶고 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좀 조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럴 때는 먼저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 자기가 진행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이미 1차 수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알려가지고 지은이의 어떤 과거 정신과 진료받은 흔적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이 됐는데 뭐가 또 더 필요하냐 그랬더만은 그것은 지금 그게 대해서는 이분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조사를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당황해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번 6월 말에 그 고등학교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저한테 공문을 하나 보여주시면서 말씀이 국방부에서 이렇게 생활 기록부를 보겠다라고 공문이 왔다 이런 얘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한번 전화를 했죠. 왜 이런 식으로 개인의 문제에 아직도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당신들이 해야 될 것은 가혹행위를 누가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정확히 밝히는 게 문제인데 여전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더더구나 죽은 사람 아무리 죽은 사람이지만은 그 보호자와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 자기들도 이 과정을 거쳐서 어학적 소견이라는 거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나름 설명을 했습니다. 재심 과정에서조차 개인적인 문제로 끌고 가려는 그 의도가 다분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 아주 다분했죠. 예, 만약에 생활기록부 같은 거나 뭐 이런 거에 개인 좀 부정적인 그런 사실이 하나만 있어도 그걸 좀 빌미를 삼으려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뭐 이미 재심의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국방부 조사본부하고는 이제 저희하고 무관한 상태가 됐죠. 예, 뭐 이 사건을 계속해서 이렇게 취재하는 기자들의 뒷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원래는 그냥 일반 사망으로 결론 내리려다가 요즘에 뭐 윤일병 사망 사건 나고 총기 난사 사건 나고 이러고 여론이 좀 안 좋아지니까 순직 처리로
좀 대충 마무리 지으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네. 책임자 맞습니다. 처벌까지는 좀 예. 피하고 순직 처리로 대충 좀 이렇게 좀 마무리하려는 그런 얘기가 좀 들리던데 네. 어떤 분들은 또 순직 처리 받는 것만도 어디냐 큰 성과다 그만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끝까지 힘겹게 싸우시는 이유가 뭘까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어떤 제가 순직을 받은 것이 뭐 시혜를 얻은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순직했으면 됐지 뭐 더 가해자의 처벌까지 바라자 이런 분도 사실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 말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처벌해 달라 해서 처벌해주고 하지 말라고 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공군본부의 그 법무실장하고 한번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법과 규정에 근거해서 투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것들 이런다고 해서 죽은 제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애쓰고 하는 거는 저하고 유사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제 행동이 이러한 결과가 조금이라도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저 집 아들은 이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 집 애들은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라고 말씀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제공하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법과 규정에 따른 투명한 처리 저희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 김지훈 일병의 아버님과 말씀 나눠